페이지 보겠습니다. 베트남의 그 의료 현황이랄까? 한번 시장 현황 또 한번 볼까요? 여기가 베트남이요. 뭐 한계 당연히 있죠. 한계가 있는데 의료 시설. 베트남 병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베트남 병원의 특징, 병원의 특징은요 있습니다. 최근 많이 지어요. 일단 각 중요 도시에다가 뭐 500병상짜리 보통 500베드짜리 이게 500베드짜리가 이게 기본 프로토콜이거든요. 기본 프로토콜 이게 표준입니다. 이걸 비롯해서 이 보통 이런 500베드짜리 위아래짜리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집니다. 보통 뭐 300베드짜리 물론 300베드짜리 병원을 질 때는 허가는 한 1000베드짜리를 받아요.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시작해서 점차 늘리는 쪽을 한다든지 또는 500베드를 바로 진다든지 뭐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가보면은 병원들 시설은요 끝내줍니다. 좋아요. 최근 지어지는 병원들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가 보거든요. 이제 여기 병원장들하고도 이리저리 또 친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저를 초청하거든요. 그러면 가서 이제 조언도 해주고 해서 보는데 시설들 끝내줍니다. 많은 경우가 어떤 의료기들도 최고급 의료기를 갖춰놓고 병원도 안에도 디자인도 잘하고 잘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시설은요 좋아요. 이제 이게 포인트가 이게 있는 건데 저같이 베트남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점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설은 굿. 근데 운영을 못합니다. 운영을 잘 못합니다. 운영. 글씨가 왜 이러냐?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것이 운영의 문제를 못한다. 이런 병원을 운영해본 경험이 의사들이 아직 없다. 그러니까는 돈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해서 이리저리 해서 좋은 건물을 짓고 좋은 의료기들 막 이렇게 갖다 놓고 막 해외에서 사와서 채워넣는 건 가능한데 또 그렇게 비싼 의료기를 사는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제가 여기 말씀드리기 약간 곤란한 점도 있을 수 있어서 얘기 안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했던 짓이에요. 비싼 의료기를 사면은 또 뒤로 리베이트가 있을 수 있죠.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잘 갖춰놓는데 운영을 못합니다. 이 운영에 대한 거는 한국 의사와 손잡기 바래요. 한국의 의사와 또는 한국의 병원과 손잡기를 바라는 여기 베트남의 시설이 잘 갖춰진 최고급 건물을 갖춰진 베트남 병원들이 지어놓고서는 운영을 못하고 텅텅 비어있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왜? 이 한국 의사나 한국 병원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여기가 바로 이런 점이 한국 병원과 한국 의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이 점을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 제가 기회가 있으면 한국에 있는 의사들 병원들 대학병원 원장님들 오시면 설명해 주게도요 이상하게 그걸 몰라요. 관심이 없습니다. 도대체 머리가 총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설은 좋은데 수준은 낮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시설은 좋은데 수준이 낮다. 물론 오래된 병원들이 대부분인데 오래된 병원들은 시설 형편없죠. 물론 하여간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바라고요. 베트남은 대부분이 공공의료예요. 그냥 통계는 복잡하지만 대강해서 85 내지 90%는 국립 내지는 공립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또 역시 마찬가지로 85% 내지 90%의 의사들은요 국가 내지는 국립병원 내지는 공립병원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인병원, 민간병원의 비율은 10 내지 15%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이 다 국가가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공공의료시설이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공의료는 과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는 제가 여기 고위직들 많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도 하면 역시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이거를 공공의료 시장, 국공립병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을 민간의료 부분에서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민간의료 쪽도 여력이 없거든요. 결국은 해외 쪽에서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얘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공공병원은요 과밀화되어 있거든요. 심각합니다. 과밀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공공병원인 경우에는 그 병원에 가보면은 이렇게 국공립병원 가보면은 서민들 이용하는 병원이요. 고급 병원 말고 가보면은 저도 이제 가보면은요 베드가 있잖아요. 침대 병원 베드가 있으면요 어떤 경우에는 이 베드를요 3명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상이 가세요? 아니 그 병원 침대가 하나인데 한 베드 하나면은 한 명이 있어야지 어떻게 병원 베드 하나에 3명의 환자가 입원을 합니까? 입원을 어떻게 하는지 아면 이렇게 합니다. 베드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 명은 머리를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자고요. 또 한 명은 머리를 여기다 두고 이렇게 자고요. 그렇죠? 머리를 같이 둘 수는 없으니까 머리를 반대쪽으로 두고 다리를 반대쪽으로 하고요. 한 명은 밑에서 자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베드 하나당 3명이 입원이 가능하잖아요. 한 명 바닥에 있고 이렇게 하면서 3명까지 채웁니다. 3명까지. 그래서 그 이런 점을 베트남의 골칫덩어리, 그렇죠? 골칫덩어리. 그런데 이 문제를 한국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한국의 한국 병원이나 의사들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민간 의료 쪽, 고급 의료 쪽, 아무래도 고급 의료 쪽 이런 서민들을 위한 공공 의료는 베트남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이 민간 의료 분야는 이제 한국이 도움을 주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료 인프라도 매우 부족해 갖고요. 의사 부족해요. 의사가 없어요. 의사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의대도 좀 부족하고요. 의대 수도 부족하고 간호사도 부족하고요. 근데 또 간호사 부족한데 또 일본으로 수출 많이 합니다. 일본으로 간호사 수출 많이 합니다. 이 간호사 수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하노이시하고도 의논한 적이 있고 여기 그 과기부 베트남 과학기술부하고도 저하고 의논한 적이 있고 과학기술부는 제가 여기 차관하고도 오랜 대화도 몇 번 한 적도 있고 한데요. 차관이 젊으세요, 되게. 그 무슨 뜻이냐면은 베트남이 그 해외에다가 중요 사업으로 하나가 간호사들을 수출하고 싶어합니다. 필리핀은 가정부 수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홍콩 이런 데 가면은 홍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간호사랍니다. 난 실수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그 가정부가 다 필리핀 사람들이잖아요. 필리핀. 근데 그 여기 베트남에서는 그 간호사들을 수출하길 원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본의 그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옵니다. 베트남으로 갖고 와서 간호사에서 베트남에서 베트남 대학들과 손을 잡고 간호사들을 훈련시켜서 간호사들 일본으로 수출합니다. 근데 여기서 간호사들이 베트남 국내에서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베트남 국내로 돈을 많이 가족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도 왜 일본만 이거 해요? 일본 배 아프잖아요. 우리 일본이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이걸 싹 일본을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한국을 넣고 그래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 가져와서 한국의 간호 교육 시스템을 갖고 와서 한국의 시스템으로 베트남 간호사들을 훈련시켜서 한국을 비롯해서 여기 해외로 여러 가지 주변에 수출할 때가 미국까지도 수출합니다. 미국에까지 베트남 간호사들을
베트남 지기공사까지도 수출하려고 조금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굉장한 부가가치익이 나오거든요. 엄청난. 제가 보기에는 이 간호사 훈련 및 수출만 하는 것이 아마 삼성전자보다 할 겁니다. 삼성전자 이익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거는 베트남 정부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근데 저 같은 개인 의사가 뭐 힘이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만 하는 거고 저는 그래도 인맥은 있으니까 가서 얘기는 하는 거고 의견을 얻어봐야죠. 저가 고문이니까 얻어봐야지니까 의견을 피력하고 하는 건데 이 얘기를 한국 우리 뭐 관계된 뭐 큰 대기업 들어오고 얘기해도요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머리에 총 맞았는지 관심이 없는 건지. 역시 이럴 때 또 일본이 참 얍삽하게 잘하죠, 그죠? 독일도 이거 잘해요. 독일 그룹도 독일 회사도 요거 소문 안 나게 여기 독일 그룹이 린빙시에 들어와서 린빙시에 들어와서 건물 한 통째로 갖다가 산 다음에 거기서 간호사 이런 애들 뒤집다 훈련시켜서 수출합니다. 소문도 없이 조용히 합니다. 제가 가봤어요. 그래서 좀 대한민국 의료 이 산업 해외 수출 분야에 있어서 좀 더 약급게 현실에 맞는 저같이 이렇게 좀 베트남에 오래 살면서 베트남의 의료 현실과 맞닥뜨려서 부닥치고 있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하고 답답한 생각이 하고 있고요. 또 좋은 얘기들을 제가 노하우들을 이렇게 오픈해서 오픈 소스 하듯이 굉장히 사업 비밀을 제가 막 공개해요, 그죠? 여러분 이거 듣는 분들은 뭐 정말 이 노하우를 들으시는 겁니다. 어디 가서 듣지도 못한 얘기를 좀 공개합니다. 그냥 다 들으시라고. 그래서 듣고서는 재미있거나 만족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공짜로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손을 움직여서 이렇게 여기 좋아요 버튼 또 구독 버튼 누르실 때 옆에 종 모양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뭐 제가 이거 뭐 이렇게 큰 혜택 보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첫째 재밌어서 유튜브 하는 거고 또 어쨌든 간에 베트남에 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대한민국 많이 어려운데 고국이 많이 어려워서 저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베트남에 대한 정통한 소식을 가감없이 제가 제 능력과 전달하려고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해해 주시고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종 모양 버튼 그런 거 좀 많이 눌러주시고 마음에 드시면 댓글도 좀 적어주시고 하면은 저에게 좋은 어떤 격려가 됩니다. 제가 뭐 늦은 시간에 뭐 어디 가서 술 먹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자지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요 이 민영 부분 활성화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 대부분이 여기 있죠. 대부분이 그 국공립병원이죠. 국공립병원. 네. 여기 베트남 보면은 그 프랑스 병원들이 좀 와서 하노이에도요 프랑스 병원이 있어요. 하노이에도 프랑스 병원이 있는데 되게 비싸게 받아요. 저희도 저 아이들이 아프면은 갈 만한 데가 프랑스 병원 또는 베트남 국제병원 여기 저쪽 빈맥 국제병원 거기는 빈그룹이 운영하는 거고요. 또는 한국 병원들 제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애기 아프면은 제 전공학은 전 소아과가 아니니까 소아과 전문의가 아니니까 애기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프랑스 병원 같은 데 보면은 의사들 별로 형편없습니다. 이게 의사들 실력이 형편없는데 제가 보기에 근데 엄청 비쌉니다. 뭐 애기 한번 모아서 이렇게 뭐 진찰하고 그러면 2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애기 한번 데려가면은 한 5천 원이나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형편없는 의사 실력